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2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금요일이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보통의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는 그런 연습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목이 많이 좀 잠기는 그러한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10월에 첫째 주, 둘째 주를 여러분 주 4일만 일을 하셨죠. 근데 또 오늘 아주 오랜만에 3주차 주 5일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참 기억을 빨리빨리 습득을 하나 봅니다. 예. 5일째 일하는 우리의 에너지는 점점 더 고갈돼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유독 일하기 더 싫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 4일이 좋죠. 그러다가 주 3일, 예, 저도 대학 때 주 3파 내지는 주 4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어쨌든 에너지를 얻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잃는 우리 같은 분들은 오늘 더욱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시장도 좀 그러나요? 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쉽게도 후반에 하락 전환하면서 3대 지수가 약세권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시장에 최근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부분도 확인을 할 테지만 가장 중요한 테슬라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깨 드러내서 감기 걸린 거 아니고요. 주 4일 하면 기업 망하나요? 예, 그럼 주 5일로 가도록 하겠고, 예, 저는 이제 시장 친화적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주식 투자도 함께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잠을 제대로 잡니다. 저는 아주 꿀잠을 푹 자고 오는데, 이제 금요일 되면은 그냥 괜히 더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약간 오후 12시 정도 지나면은 주말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자, 근데 시장은 좀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목요일장이죠.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기 전에 주제부터 확인해 봐야죠. 금리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가운데 일본 엔화, 어제도 저희 퇴근길 라이브를 통해서 엔화의 움직임 많이들 전해드렸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가 150엔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엔화가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본 당국에서도 움직임들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150엔이 아니고 170엔 얘기까지 나와서 과연 또 엔화의 움직임이 국제적인 시장에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또 미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요, 장 초반에는 사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소폭 하락세에서 출발했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도 상승 전환을 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결국에는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아쉽게도 이분도 물러나시는 데는 굉장한 고민을 하셨겠죠. 재무장관 사임에 이어서 영국 총리의 사임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이 때문에 좀 반등을 했고요. 달러가 조금 약세권으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 가운데 S&P 500, 다우,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국채금리의
상승 속에 결국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소폭 내렸고요. S&P 500은 0.8%대 하락, 나스닥 지수도 0.61% 하락하면서 1600선 초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이제 주간 단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용, 실업 관련한 지표가 좀 견조함을 나타내면서 이는 또다시 연준에서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여지를 준 것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지난주 대비해서도 12,000건이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10월에 필라델피아 연준 연은의 제조활동 지수도 마이너스 8.7을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위축을 나타내면서 연이은 좀 고강도 금리 인상,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둔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파적 발언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2를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좀처럼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다. 고로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을 더 이어갈 것이다. 라는 상황들이 시장의 심리를 안 좋게 만들었고요. 지수는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맵을 전체적으로 좀 볼 텐데요. 약간 울긋불긋합니다. 시장 상황 속에서 종목별 희비가 좀 엇갈렸고요. 가장 빨간 것도 보이고 이제 빅테크 종목 가운데서는 좀 선방한,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어제는 무난했던 그러한 하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좀 아래쪽이 안 좋았고요. 위쪽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무선 부문의 매출이 5% 넘게 증가했다라는 AT&T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무려 7% 넘게 호실적 가운데 올랐고요. IBM도 예상치를 웃돈 실적, 그리고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건 올해 매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5% 가까이 올랐고요. 아메리칸 항공은 반면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저기 제일 빨간 종목 보이시죠? 테슬라. 테슬라의 주가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207달러 선까지 다시금 밀리면서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게 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3분기 이제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시장에 높아졌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고요.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는 이제 물류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3분기를 주춤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4분기에는 역대급으로 좋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향후 테슬라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그런데 반면 2022년 올해 인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4분기에 호실적에 대한 뭔가 자신감을 내비친 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주가에는 이러한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유니온 퍼시픽이라는 종목도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6% 넘게 밀렸고요. 엔비디아나 AMD, 인텔 같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반등을 했고, 자, 이 가운데 램리서치 같은 경우가 7% 넘게 올랐습니다. 또 어제 유가가 좀 올랐죠. WTI 기준으로 85달러 선 소폭 오르면서 정유 관련된 섹터에도 부분 파란 초록불이 켜진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엑스모빌,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비자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그동안 좀 달렸던 금융주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 특히나 아래쪽에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넥트라 에너지가 지금 주가가 4% 넘게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좀 빨간불을 켰는데 코카콜라, 펩시 등의 종목들 1% 넘게 빠졌고요. 지금 필립 모리스 종목도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프록터 앤 갬블의 주가도 1.9%대 하락을 보이면서 좀 아래쪽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 빨간불을 오히려 많이 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하루 동안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걱정하고 계시는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지라고 하시는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일교차가 꽤 심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제는 네. 제가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 코트를 결국 꺼내 입었는데 낮에는 내가 이 코트를 왜 입고 있나 그리고 싶을 요즘 정도로. 좀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며칠 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후배 부부가 네.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국이 너무 날씨 좋고 네. 그렇지만 이제 자기 싱가포르 또 이제 약간 열대 지방이니까 그래서 되게 건조한 걸 느낀다고. 오,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건조함이 저도 왔나 봅니다. 목이 건조해가지고 오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한다는 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교수님 주제 4가지 정도로 결정을 하셨네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우리 뭐 미국 주가는 뭐 어제는 좀 하락을 했지만 그쵸. 약간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금융시장이 대단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사임을 한 단기 그 단임을 한 그 총리가 됐고 국내도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다 일면에 나와 있는 게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서 발생된 자금 시장 경색, CP 뭐 채권 시장이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 부동산 그 PF들이 터지면서 이제 어제 건설주랑 뭐 증권 회사들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국내도 약간 불안한데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그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제 영국 사태도 결국 따지고 보면 영국의 연기금이 그렇게 레버리지가 많은 그러한 파생 상품을 갖고 있다는 거를 뭐 그것에 관여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반 그 시장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뭔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은 뭐 사고가 날 건 별로 없고 주가가 뭐 빠지는 것밖에 없지만 이제 레버리지가 돼 있는데 그런 쪽에 파생 상품이 연결돼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영어로는 액시던트라는 표현을 요즘 좀 네. 많이 씁니다. 몇 주째.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반면에 지난주 목요일 날 장중 한 6%, 5, 6% 반등하면서 이제 그때도 제가 금요일 날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 왜 주가가 상승을 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데이터를 보다가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그 제이슨 퍼만이라는 분이 그 CPI에 들어가는 거주 비용을 따로 계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 촉매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분이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팔로잉이 엄청 많습니다. 네. 국내에는 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관련돼서는 이제 테슬라. 그래서 제가 학점을 A-를 줬습니다. 그래서 뭐 A-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주가는 좀 어제 많이 빠졌죠. 그러게요. 예, 그 얘기 좀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 일론 마스크가 이제 실적 그 발표에 참석을 해서 몇 가지 키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금년에 이제 고공행진을 했던 그 다국적 기업들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뭐 P&G 그다음에 스위스의 네슬레 이런 회사들은 물량도 괜찮았고 판매 단가는 많이 올랐는데 3분기 실적이 수요일 날 발표됐는데 물량이 이제 줄기 시작하고 판매 단가를 올리는 게 상당히 한계에 부딪혀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 같은 데서 PB, 프라이빗 브랜드 좀 저가죠. 이제 그런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그래서 실적은 괜찮고 가이던스도 웬만큼 줬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가격 상승에 부담을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신호탄이 돼서 조금 주목을 받고 외신에서는 많이 다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 가지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 시장의 움직임이 교수님께서 쭉 이제 금융시장 지켜본 이례적인 그 상황,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흐름 쪽에서 올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옌 달러가 이제 어제 네. 그 이제 미국 시장으로 150을 돌파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위안화가 뭐 7을 넘은지는 달러 대비 7.3에 거의 육박하는 그래서 이제 위안화는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옌 달러는 대단한 게 제가 1994년에 JP모건 홍콩에서 이제 일본 기업을 카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옌 달러가 73, 4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가치인데 극단적인 거고 지금 이제 대부분 또 전문가들 얘기 나오는 게 좀 더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그 미국이 인플레가 심하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강한 달러를 용인하고 특히 이제 지금 전 세계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데가 패권을 놓고 다투면서 미국이 정치적으로도 강한 달러를 우리를 믿고 우리가 독보적인 리더십이다. 이제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달러가 용인이 되고 당분간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이거는 이제 국내 경제신문에 나왔던 건데 그 하버드 석좌 교수인 러거프라고 이제 되게 그 개발 경제 이런 쪽에 대가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했던 분이 이제 어제 뭐 그 이제 어떤 개별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한 달러는 당분간 계속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10에서 한 15%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변동성은 지속이 되고 일단 강달러는 지속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조금 대세인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도 보면 외환 그 담당자 얘기가 여기서 한 7, 8%더 강한 달러가 지속될 거라고 한 2, 3주 전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가 한 148yen 대비 했으니까 그래서 뭐 한 160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하여간 그럴수록 지금 이제 한쪽으로 너무 어떠한 금융 변수가 치우치면 그 자체가 항상 리스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건전한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은 이제 저희 뭐 거의 선진국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지금 외환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바로 옆에 나라인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기업이 가령 분기 실적을 발표를 안 한다면 그거는 뭐 진짜 문제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중국이 지금 3분기 경제 성장을 지금 발표를 미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예요? 아직까지는 연기가 되고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한국경제신문이 인용을 한 건데 이 중국 당 대회 기간 동안 워낙 숫자가 안 좋으니까 지금 발표를 미룬 게 아닌가. 수출입 통계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문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시진핑의 3기 리더십으로 가면서 경제를 더 통제하고 심지어 통계까지 뭐 조작은 아니지만 발표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투명성의 큰 문제인데 이제 옛날에 제가 뭐 홍콩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 리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고객들 아니면 우리 이코노미스트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인구가 많고 그 지방 정부가 그렇게 많은데 전 세계에서 경제 분기 성장을 제일 먼저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1, 2년 전만 해도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경제 성장 데이터를 안 믿고 그것의 대체제로 뭐 전기 소비량 이런 게 좀 더 정확한 경제 활동 지표라고 옛날에도 이제 그랬는데 이번 사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경제 데이터와 관련된 걸 제대로 약속한 시간에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이제 다른 리스크여서 그렇죠. 통장이 안 좋은 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중국이 이제 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안 좋은 것을 중국 국민들이 보고 나면은 정권에 대한 뭔가 의구심을 더 많이 크게 가질까봐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데 그럴 확률이 또 뭐 높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은 이제 무역을 많이 하는 세계 경제의 한 일원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제 자기가 경제 데이터를 발표하기 위한 시점에 또 발표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쵸. 집계는 어차피 잘하는 나라니까 이제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게 결국 경제는 중요한 그 시진핑 정권의 아젠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위, 그다음 국가 통제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가 더 중요하고 경제는 이제 뒤로 미루어진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서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면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런 그 경제 성장 발표가 미루어진다는 건 상당히 좀 충격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교수님께서 지금 어느 나라에서 먼저 터질지 모르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들이 각국에서 지금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은 뭐 최대 리스크가 여기서 주가 빠지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채권, 외환,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거, 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는 거 이제 그것이 그 금융 시장이 모두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연금 시스템이 그렇게 파생 상품을 쓰는지는 99%의 투자가들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가적인 표현으로는 unknown.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떠한 변수가 어디서 지금 잠재돼 있고 그게 이제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커피출레이션 이제 항복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아마 전 세계 금융시장, 채권, 외환, 주식시장의 바닥일 텐데 그게 이제 뭐 올해 연말 내년 초 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거쳐야지 이제 진 바닥을 우리가 특히 주식시장도 거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고로 지금 이제 일반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는 unknown이니까 실제 우리가 뭔지 몰라야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막 이제 추측을 하죠.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는 미국 국채 시장 최근에 유동성이 많이 감소를 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가 급변동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유동성이 감소를 해서 좀 더 그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을 좀 걱정을 해요. 거주용보다는 상업용. 여기 레버리지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대출을 해준 데들이 롤오버가 안 되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럽이 그 올 겨울이 아주 춥다면 이것도 이제 기후 환경 리스크인데 그러면 이제 에너지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의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만 더 숨겨진 리스크가 그 부채도 이제 결국 그 까보면 나중에 부의 부채 부의 항목들이 항상 더 숨겨진 게 많거든요. 그런 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제 액시던트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식시장도 야구 9회로 치면 지금 한 8회 정도 온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끝나가지만 주식시장 밖의 사태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대응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너무 또 긍정적으로 지금 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금 그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면 위로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 흐릿하게라도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가 이거 뭔가 움직임이 이상한데 하고 뭐 완전하게
완벽 대응을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뭔가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 전혀 모르는 저 심해 속에 그렇죠. 있는 게 갑자기 그렇죠. 이게 튀어오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지난주 목요일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뭔가 다른 분석이 있었나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제 있었나요? 주말에 미국에서도 왜 목요일 날 그렇게 많이 주가가 그렇게 올랐나? 급등락을 보였나? 미국에서도 되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네. 뭐 당연히 헤지펀드들의 숏 커버링 환매수가 있었고 기계들 알고들 주문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수급적인 측면인데 뭔가 펀디멘털한 설명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 그 이분이 그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이슨 퍼맨이라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고 실제 오바마 행정부 때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거의 안 알려졌는데 상당히 거물인데 이분이 거의 뭐 일론 머스크 못지않게 트위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 걸 들어가서 네. 봤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그 아래가 이제 근원 CPI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하는 거고 최근에 다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3분의 1들 정도가 이제 주거지수 아니에요? 렌트 관련된 건데 정부 데이터는 이제 그 기존의 그 렌트 계약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신규 갱신된 렌트를 갖고 그다음에 그 이제 여기는 질로우라는 데가 미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그 플랫폼이거든요. 모든 데이터를 여기 네.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그 렌털 갱신이 다 여기 업로드가 됩니다. 이걸 갖고 계산하면 그 렌탈 시장은 이미 꺾였고 그래서 결론은 그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그래서 이분도 금리는 뭐 내년까지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5% 이상 올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장이 불신하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5%까지 올려도 인플레가 절대 안 잡힌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분은 제대로 최근에 정확한 부동산 최신 거를 반영을 하면 쉘터 지수는 부동산 시장은 이미 꺾였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분의 그 의견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만 이미 한 5월 달부터 미국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꺾였고 이제 그게 정부 통계로 좀 집계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너무 또 이렇게 팍 꺾이면은 이에 따른 또 문제도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다음에 지금 3분기 실적에 JP 모건하고 웰스파고가 이제 모기지 대출을 제일 많이 취급하는데 모기지 대출이 그 신청이 그 3분기에 JP 모건이 34%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웰스파고는 50% 이상 감소를 해서 야 이건 너무 급격하게 또 꺾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해서 인플레에 관해서 의견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높이는 것 같아요. 어제 10년채가 4.2%인가 맞아요. 넘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채권 가격이 더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모기지 금리가 지금 7%를 넘어섰다고 해요, 미국도. 그렇죠. 근데 모기지 금리가 높으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만큼 집값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는 뭔가 이제 꼭지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미국 국민들도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집값에 이러한 하락이 또 파생되는 영향이 또 시장에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모기지 영향을 미치는지. 대출 신청이 기각이 되는 게 내가 50만 달러를 샀는데 내 돈이 10만 달러고 40만 달러를 대출을 하면 네. 3%대는 대출이 되는 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개인의 캐시플로우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자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40만 불 대출을 못 해주고 우리 35만 불을 해줄 테니까 5만 불을 더 갖고 오시든지 네. 아니면 좀 더 작은 물건을 사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 수요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급격하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꺾이는 한국보다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이 가운데 이제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기학점은 A-받긴 했는데 주가는 보니까 거의 C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사이가 이제 여기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 그 미국 월가 주요 은행들도 어제 실적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이제 호재 악재가 다 이제 겹쳐 있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애널리스트 평가가 A-에서 한 B 플러스 정도.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전혀 나쁘지는 않고 좋은 면도 되게 많았다고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EPS는 예상보다 좀 좋았는데 매출액을 3분기에 한 220억 달러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약간 2% 미스해요. 했어요. 2% 그래서 실제 부족했군요. 58%가 성장할 것을 예상했는데 56%가 나왔으니까 저 정도면 대단히 잘한 미스한 거죠.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실제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그 전기차 판매 단가가 시장은 한 5만 5천 달러 정도를 예상한 것 같은데 이제 5만 3천 500달러니까 조금 이게 생각보다 수요 그 다음에 이제 판가 측면에서 이제 압력을 받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이 28%에서 이제 정체가 된 게 왜냐하면 2분기는 상해 공장을 한 반 이상 놀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았는데 상당히 좀 호전될 걸로 그리고 일론 마스크도 3분기 되게 좋을 거라고 했는데 개선의 폭이 그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것은 아마 그 트위터 인수 관련돼서 이제 일론 마스크가 수조 원의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지금 그런 이번 달 내로 인수해야 예. 되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출을 레버리지 론을 해주는 데가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 이런 데인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헤지 펀드를 워낙 많이 하니까 거액의 기업인들하고는 이제 실제 파생 상품 같은 걸 맺어서 이미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주식을 팔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중에 그 일론 마스크한테 주식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어레인지먼트가 계약이 돼서 이미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매물이 주식 수급이 지금 균형이 깨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조금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파생 상품을 상품 구조화된 거는 모건 스탠리, 고ldman 같은 데가 아주 잘하거든요. 예. 자, 이 가운데 이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약간 뭔가 좀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낀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아니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자신감은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애플 플러스 아람코는 가능한 수치를 이야기하는 근데 건지. 자기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주가를 찾아보니까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제 애플 시총이 7천억 달러였는데 우리가 애플을 능가할 거라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래에 그 테슬라 시총이 지금 7천억 달러인데 애플과 아람코를 더한 거 그게 이제 4조 5천억 달러쯤 됩니다. 두 개가 비슷해요 시총이. 이것을 큰 거보다 그 훨씬 클 것이라고 자기는 확신을 하고 길게 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롱텀이라는 얘기 여러 번 하고 여기 그 애는 자기 계산에는 그 AI 로봇 옵티머스가 이제 빠져 있는 것이고 대신 저가 지금 전기차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모델 Y나 그 3가 한 뭐 5만 불 훌쩍 넘으니까 그래서 한 3, 4만 불대.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를 해서 좀 길게 보자. 너무 단기적으로 그런 거 연연하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는 4분기 실적은 아주 좋을 것이라고 자기가 자신을 한다. 그래서 이제 record breaking 아주 extremely good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최근 완공된 그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하고 미국 오스틴 공장이 가동률을 지금 높이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 3분기에도 50% 안 올라왔는데 보통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되면 이제 고정비가 분산화되는 효과가 있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니까 4분기에 이익이 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숫자는 안 밝혔죠. 그다음에 그 미리 이제 주주들한테 질문을 어떤 것을 답변을 해주면 좋겠냐 그런 걸 했는데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자사주를 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 이 얘기를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열심히 논의를 했고, 왜냐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미국은 매입을 하면 당연히 소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금액은 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 되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거고. 왜냐하면 애플 같은데 매년 3%씩 그렇죠. 소각을 하니까 그거 비하면 이제 일회성이고 크지는 않지만 주주를 조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예우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이건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최종 결정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니까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성장주들은 그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데 비용을 쓰지 않고 그 돈을 오히려 성장하는 데 더 많이 쓰는데 아무리 주주 친화적인 그런 발언이고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더 성장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만드는 게 성장주의 역할 아니냐. 이거 약간 가치주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성장이 근데 약간 그거는 더뎌지냐. 꼭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미 이 회사는 220억 달러 현금을 갖고 있고 지난 분기에도 한 2조 5천억 정도 설비 투자를 하고 나서도 잉여 현금 흐름이 5조 원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매년 엄청난 돈이 쌓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을 다 이사회가 객관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 지금 투자 심리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알 수 있는 게 자사주 매입해서 다른 주주분들을 좋게 하기보다는 본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뭐 약간 좋다. 이제 그런 얘기 주식을 하시네요.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주가를 부양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 좀 포함됐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5개 질문에 대해서 다 열심히 답변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게 미국 전체 승용차 SUV 시장의 한 20% 되는 큰 세그멘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들 질문이 여기에 제일 많았는데 지금 이제 오스틴 공장에서 이제 만든다 그래서 생산 설비를 조만간 넣는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오스틴 그 기가 팩토리가 이제 그 모델 Y를 그 생산하는데 이제 모든 그 에너지가 지금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가 되고 나서 내년에 이제 양산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대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가 팩토리는 다음 어디에 짓는지는 언급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캐나다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얘기 온타리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네 번째 질문으로 주주들이 많이 기대했던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실제 타격을 받는 건 내연기관 업체고 우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들은 지금 가령 그 뭐 BMW 모델 5 같은 내연기관은 값이 점점점 많이 하락을 하는데 전기차는 값이 오히려 유지되지 상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고 밸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기네는 절대로 경기 침체가 돼도 물량을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 경쟁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중요한 생산 기지고 중국 저가 업체들이 요즘 그 전기차를 잘 만들고 여긴 또 보조금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말을 좀 아꼈는데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이고 중국 시장은 거기서 이제 생산 기지로 다른 나라 아시아랑 유럽으로 수출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성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좀 시사점 몇 가지를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진이 정말 여전히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자동차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이 28%,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7%. 이제 테슬라가 처음으로 자동차 업계의 마진하고 자기 회사 마진을 비교했는데 자동차 업계는 보통 1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5에서 한 10% 사이인데 테슬라는 2배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그 3분기에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그 한 9% 정도까지 올라갈 거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는데 강한 달러로 좀 타격을 입었고 원재료 가격이 많이 리튬 같은 게 올라갔죠. 그다음에 신규 공장 2군데가 이제 가동률이 정상화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제 매출 증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비용 증가율이 그것에 못 미쳐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제 마지막에 요 그림을 보면 그 이제 근본적인 그런 그 경쟁력의 차이.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그 빨간 그 굵은 실선이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게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고 회색에서 이제 10% 미만에 계속 지난 뭐 한 5년 이상 머물고 있는데 그게 자동차 업계 평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회사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수익성, 뭐 성장성 다 우리가 완전히 그 월등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기업들 몇 가지 살짝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제가 한번 마지막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 P&G, 그다음에 유럽의 최대 다국적 기업 네슬레가 다 3분기를 무난한 실적을 냈는데 그 물량이 지금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신 제품 가격은 한 5에서 10% 올리는데 고객들의 저항이 지금 시작이 됐다. 그래서 조금 가이던스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는 했지만 4분기에 조금 이제 꺾인다는 그런 시사점을 줘서 이게 이제 기업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주가는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약보합 정도 보였는데 기업 개별 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보지만 이제 우리가 매크로 측면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이러한 그 브랜드가 뛰어난 제품의 가치가 좀 가격이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부터 따지면 10% 이상 지금 올라가니까 조금 낮은 가격의 낮은 PB 브랜드로 내려간다. 이제 그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 관련된 기업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의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14년 만에 최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네. 32년 만에 뭐 최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래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최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죠? 그래야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고요. 네. 금리는 여튼 14년 만에 최고 4.2%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화 지금 이상한 나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무슨 영국의 선진국인데 한때는 대영 제국인데 45일 만에 잘리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하튼 엔화는 150엔으로 추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 잠시 보여드리겠고요. 바로 이겁니다. 14년 만이고요. 이게 4.23% 막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10년물이고 네. 2년물이죠. 2022년 5월부터 그림인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정말 가파르게. 오히려 지금 이게 지금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10년물 이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11월과 12월에 연속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지금 75bp 금리 인상 2022년 11월이 요거가 되겠고요. 12월 올린다는 가능성이 여기 50bp 올린다는 가능성이 내려가고 75bp 올라가는 게 초록색이거든요. 그 62%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연말까지 150bp 퍼센트로 보면 1.5% 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 많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가격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그쵸.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길게 내년까지의 소년까지의 우리 점도표에서 나오는 것들을 갖고 우리가 패드워치 툴에서 또 보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 보시면 여기 오늘 게 제일 위에 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제일 밑에 흐리게 보이는 거 한 달 전이고요. 요 오렌지 밑에 있는 것이 일주일 전 18일 19일 딱 오늘 겁니다. 오늘 거 따끈따끈한 오늘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점도표 상에서 보여줬던 것이 올해 말이 4.4, 내년이 4.6이잖아요. 지금 4.6 어디에 봐도 없죠. 저 5를 찍고 있죠 지금. 내년 상반기 5를 찍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사람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expected 한 거예요. expected Fed 연준 금리가 되겠는데요.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되건 안 되건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성장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실제로 보면 주식은 할인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환원해서 그걸 갖고 수익에 매기는 거거든요. 그 값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그나마 약보합으로 움직였는데요. 지금 보면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1990년 이후 지금 최저 수준까지 추락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건 달러 N이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엔화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170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열린 입이니까 뭐 네. 아무도 얘기하는 거죠. 뭐. 아무 말 되지 않지 그런 거. 예, 정말. 근데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일본이랑 영국이 두 나라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여기만 나는 그렇죠. 지금 뭐 독일도 뭐 쉽지 않고 올 겨울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앞선 코너에서 우리 많이 이남훈 교수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가 가지고 되면 저는 이제 목표 주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지 않았는데 저 자세히 보니까 어저께 테슬라의 그 IR을 통해서 이 연간 인도량 목표 대비 좀 미흡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목표 주가를 7곳 하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의견은 바뀔 일은 없는데요. 오늘도 보면 그 월가의 시각을 보면 된다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이 의견을 스탠스를 바꾼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월가에서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아담 조나스 같은 경우, 아담 조나스는 모건 스탠리에 있는 그 자동차 이런 관련된 전체 책임자인데 이분이 이제 2018년 이제 부도날 수 있다는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10 이하 갈 수 있다 그런 얘기했던 그것도 그 당시 옛날 가격으로 했던 분인데 그분이 2020년에 반정문을 쓰면서 의견을 바뀌었고 지금 상당히 불리시하는 분인데 그분도 지난주에 목표 주가를 좀 내렸습니다. 미리요. 여하튼 목표 주가 내리는 와중에 지금 또 한 명의 몇 명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형님 이사하거든요. 그분이 오늘 인터뷰한 걸 보면 여전히 뭐 시장에서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고 앞으로 5년 7년 동안 테슬라를 맞설 사람이 없다. 딱 얘기하면서 여전히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조금 긍정적인 분인데 자기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은 오늘 잠시 전에 영상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테슬라에 나올 영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마음가짐을 좀 한 번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저께 제가 ASML 슈퍼 갑 얘기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물론 슈퍼 갑은 그 ASML이고요. 나머지도 갑이 한 4명이 있습니다. 4명. 업계. 예, 그러니까 업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1위는 ASML이 되겠고요. ASML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ASML, 램 리서치 그리고 그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KLA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등등 몇 개 있어요. 4-5개가 이 업계에서는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요. 그리고 램 리서치는 어제 장 마감위에 실적 발표했는데 어저께 딴 거 많은 갖고 더 설명 못했는데 램 리서치도 기대 이상 실적을 이건 어저께 겁니다. 어제 장 마감이 나왔는데요. 서밋 인사이트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바로 올렸고요. 오늘 7.8% 올라갔고요. ASML은 어저께 올라간 거에서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도이치방크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고요. 여튼 이거는 흐름이죠.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당장 중국에서 계획된 것도 약간 멈칫할 수 있지만 지연이 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 장비 쪽에서 물론 전체적인 슬로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기대하는 대기 수요가 많이 있는 거고 지역의 다른 곳에서 공장을 또 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때문에 어떤 매출이 이연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회사의 경쟁이 떨어지지 않고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ASML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 바닥을 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ASML까지 말씀드렸고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가 KLM입니다. 나머지 2개가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메타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많이 빠지고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어저께 메타 플랫폼 어저께 그 영상 제가 좀 기도 메타. 네, 기도 메타. 어저께 제가 하도 바빠갖고 기도 메타의 의미를 질문하셨는데 네. 게임에 하는 친구들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기도 메타가. 아, 그래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 그 같이 방송할 때 녹화할 때 제가 물어봤더니 딱 그 수정 앵커 있잖아요. 네. 수정 앵커가 딱 기도 메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메타를 이게 기도 메타라는 뜻이 운에 맡긴다, 신에 네. 맡긴다 네, 이런 그런 뜻이래요. 의미죠. 네. 하여튼 그 수정 앵커가 후배자 그쵸. 매불쇼에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핫한 친구인데 여튼 메타 플랫폼이 1.2%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어저께 그 영상에서 설명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최고의 그 니담증권의 애널리스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좀 보겠습니다. 그분이 했던 거에 보면 요까지 하면서 오늘 시간의 사항도 잠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의 광고 시장의 추정치를 얘기했어요. 이거 다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표만 되기 시작한 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린 스냅이 오늘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실적을 계속 발표할 텐데요. 스냅은 아마 제가 그 광고 분야만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지금 추정치를 보면 6.5%나 아마 이 정도가 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요. 이거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이 지난 2분기에도 마이너스 났죠, 여기요. 제가 이거 딱 표현해. 요거는 절대 금액이니까요. 다 추정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금액 요번에 요 3분기에 해당 사항인데 3분기에 추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죠. 1.5%가 2분기에
그 메타가 마이너스 났고요. 이번에도 마이너스 5% 났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저 증가율은 둔화될 수 있지만 구글, 아마존은 그 아마존 그래서 그 상품에서도 광고 붙잖아요. 광고 있는 거 앞창에 붙이는 거. 구글 네트워크도 따로 있고요. 유튜브도 따로 나고 링크드인, 트위터, 스냅, 뭐 핀터레스트 등등 있는데 지금 유독 여기가 마이너스가 2개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메타 플랫폼 보유하고 계신 분 관심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저께 영상 그리고 어저께 소개드렸던 월가우즈에서 꼭 한번 보시면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제 스냅인데요. 스냅이 지금 8달러인가 7달러까지. 네, 스냅이 지금 오늘 보면 8달러 초반이라서 25%, 26% 떨어지고 있는데 7달러 후반. 이게 이익은 맞췄는데 매출을 미스했어요.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매출을 미스하면서 스냅은 그냥 계속 발표할 때마다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약간 회복한 듯 하다가 또 떨어진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시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찌됐건 새로운 먹거리를 나눠 먹는 어떤 그런 틱톡이 나온 거죠. 물론 아마 메타 플랫폼이 다음 화요일 날인가 실적 발표할 텐데 진짜 볼 때 새로운 걸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발표한 게 있는데요.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를 하는데 새로운 어떤 그 방법을 이번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그거 광고주가 아니니까 광고주는 곧 발표할 거에 자세한 얘기했는데 일부러 발표한 게 있어요. 광고를 어떤 집행하고 이런 것에 새로운 어떤 플랫폼,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타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스냅이 오늘 26%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에서 지금 메타 플랫폼이 한 3% 이상 떨어지고 있죠. 3.5? 그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스냅 주가였나요? 아니요. 스냅이 떨어졌고 메타. 메타도 3% 넘게 하더라고요. 예, 이게 다 이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지금. 스냅 때문에 떨어졌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딱 요거예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그 테스트 어떤 여기 무슨 분이 스냅 쓰는 사람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국 어린 친구들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스냅을 쓰는 걸 못 봤으면 아마 주위에 어린 친구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죠 지금. 어린 친구들 여전히 스냅은 틱톡, 스냅, 인스타그램 이런 겁니다. 10대. 근데 10대도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티네이저라는 것을 보면 13, 14에서 13세, 14, 뭐 이런 생인데 많이 보면 로우틴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로우틴. 젊은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쓴 게 스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못 보실 수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의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스냅이 이런 것을 가져왔고 이 부분이 바로 뭐 다른 SNS뿐만 딴 걸 못 봤지만 지금 메타 플랫폼이 지금 시간에서 3% 떨어지는 건 바로 이런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말씀하셨던 거가 어제 보여드렸던 이담증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이미 경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CNN에서도 경고가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CNN은 기사에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 메타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니 이미 뭐랑 많이 떨어졌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 팩트가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올가을 시간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면 워낙 많이 그 떨어졌잖아요. 네. 올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냥 100% 열흘이 열리면 6일이 떨어지는 그런 평균이 지금 평균 하락률이 55%가 넘는. 그래서 이것이 이런 하락률, 역설적으로 상승 확률이 가장 적은 것은 74년 이후 최저입니다. 근데 워낙 떨어지다 보고 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희망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AAII 매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19일치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나마 조금 부정적인 전망이 내려가고요. 요 초록색은 긍정적이거든요. 부정적, 긍정적. 요즘 설문조사, 여론조사 많이 보니까 이거 딱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설문조사인데 긍정적인 사람이 조금 늘어나고 부정적인 사람은 조금 내려갔어요. 다소 긍정적이라고 사람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까지 보시면 약간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의 뮬러 그리스만이라는 투자 전략가인데요. 연말 목표주가 3,600인데 현재 수준인데 그것이 아직 그러면서 바닥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졌다가 회복하더라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대안이 없는 티나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포모, 티나 이런 말 많아요. 포모는 없어갖고 손해보는 네. 근데 지금 타라라는 겁니다. 타라. 합리적인 대안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흥분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고 방어적 주식, 상품 그리고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만약 보신다 그러면
어떤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긴 흐름에서 시장이 내년도에 어떤 경제 상황인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시장이 반등하면 어떻게 어떤 주식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로 내일은 저희가 그 주간 라이브가 아니라 뭐 형식을 빌려서 월간 미주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제는 바닥 탈출을 대비하라는 건데 지금 당장 뭐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닥 탈출할 때 대비해서 마음가짐을 어떤 쪽으로 보라는 관점에서 한 1시간 10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할 테니까요. 내일 많이들 봐주시면 좋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월간 미주미는 미국 주식이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간 소식 정리해봤고요.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약간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주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시장도 그리고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좀 부침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국내 증시는 또 오늘 얼마나 많은 종목들에 있어서의 흔들림이 나타나게 될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오늘 아침 라이브와 함께 면밀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